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최근에 음봉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띄워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에서 하다못해 1, 2%대라도 움직이면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증발하는 규모가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짜잘한 등락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떤 새로운 악재가 터지거나 노이즈성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카카오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더 많고 모멘텀이 더 좋은 게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야, 나는 요거 1번에 대한 좋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너는 몇 번이 좋은 것 같아? 너는 2번, 난 3번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다 좋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 거고. 왜? 결과적으로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다 들고 있으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 자체가 없고 순환매가 돌지 않으니까, 그 말이 즉 뭡니까? 거래가 적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적인 측면은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이, 코스피에서 그래도 좀 우량 종목들 몇 개는 적어도 계좌에 반드시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고밸류의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고, 좀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너무 또 일찍 땡겨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좀 복잡하고 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또 카카오를 기준 삼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매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의 기존의 카카오 본래의 사업도 본래의 사업인데요. 저는 사실 카카오의 종속 회사들도,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좀 해왔습니다. 밑에 종속 회사만 하더라도 50개가 넘게 있잖아요. 작은 기업부터 그래도 좀 몸집이 큰 기업까지.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치 때문에라도 한국 금융지주에 대한 리포트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목표 주가가 기존에 한 9만원대였는데 벌써 이 종목이 10만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카카오뱅크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부 다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실적 자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 굉장히 또 높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실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리포트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이게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또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한국금융지주 매수가를 10만 4천원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실적도 좋고 카카오뱅크 가치도 상승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실적 개선과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상승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9만 4천원에서 10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참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리포트라는 건요 절대값이 아닙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 가격이 가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내용들만 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국 금융지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포인트가 수익원의 다양화, 그 다음에 IB의 높은 경쟁력, 우수한 장기 성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상승, 이제 요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최근 카카오뱅크가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9.3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주가의 호재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의 33%는 증자 가격 기준으로 3.1조 원 정도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1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2020년 지배주주 순이익은 7,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이지만,
하지만 이는 전년도의 실적이 워낙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1분기에 ELS 해지 운용 손실로 인한 영향일 뿐이다 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사업의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땐 사실 지금 이 포인트는 여러가지 단순하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브리핑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만 좀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카카오를 여러분들도 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 단타수장의 계좌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리딩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단기적으로 이제 역배열을 맞이를 하면서 굉장히 또 불안한 모습을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으로 빠르게 좀 자리를 다시 잡아주면서 35만원이라는 단가를 최대한 이제 좀 지켜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카카오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이 점점 이제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혹은 기존에 조금 적자를 봤던 기업들이 또 흑자로 대거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그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이 하나씩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줄줄이 하나씩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뭐 신한지주, KB,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습니까? 하나, 이렇게 국내 대형 금융주들을 4개의 종목들을 전부 다 합해도 지금 카카오뱅크가 장 외에서 평가받고 있는 금액, 거래되고 있는 그 시가총액 규모만 보더라도 40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4개의 금융사를 모두 합한 정도의 규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쪽, 뭐 당장의 상장까지는 아니지만 모빌리티 쪽도 괜찮고, 또 피코마 쪽도 이번에 뭐 앱 1위까지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좋은 내용들이 사실 정말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악재성 띈 어떤 데미지가 가해질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아직은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카카오가 사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호재 직전에는 어디서부턴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요, 악재성 재료가 나올 때는 또 어디서부턴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요. 자, 현대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당시에 현대차가 18만원 위로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서 더 가도 될 만한 내용들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상대적으로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네 하다가 개파락을 보였었죠. 몇 퍼센트? 6.5%나 개파락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충당금 이슈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모르는 내용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행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평가를 하고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재차금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 주가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이 차트라는 거는 일단은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을 지금 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심리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차트 분석, 기술 분석인 겁니다. 사실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뭐 1.6% 빠지고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걱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직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더 깊었던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에 움찔해서 뒷걸음질 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락을 보였는지는 뭐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뭐 오늘 외부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물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악재가 노출이 될 수는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비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뭐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수익을 또 챙기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나는 그냥 마냥 장기 투자자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넣어두고 쭉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부 코스피 대형주들 딱딱딱 자리를 잡아놓고 나머지 또 스윙 종목으로 조금씩 한 편입을 하고, 나머지 또 단타,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비중,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타로 또 수익 볼 거는, 단타로 수익을 볼 것들은
또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에 스윙 종목들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가져가니까 이거 매도하면은 그 다음날 또 제가 새로 드리는 종목 편입해서 가져 들어가면 되고, 그 종목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옷장에서 옷 꺼내듯이 종목만 바꾸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거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보유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현금 비중 항상 어떨지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나머지 이런 단기나 스윙 같은 걸로도 시드가 계속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의 비중은 내가 처음에 5%를 넣더라도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시드가 커져가고 있는 거에 따른 얘네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난 처음에 5% 편입했는데 3%까지 비중이 떨어졌네? 왜? 내 시드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 본 걸로 또 더 사야지. 그럼 2%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단가가 부담이 없고 비중도 부담이 없고, 이런 그림. 저는 이런 그림을 원해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런 그림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VIP님들께도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나머지 우리가 스윙 패턴도 접근을 하고, 또 단타도 접근을 하고, 요즘에 단타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수익도 스윙 패턴도 마찬가지고. 제넥신 지금 다시 편입해서 우리가 조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 보시면 이현제약,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종목 가져가고 있고, 하루에 6, 7%대 수익, 하루 딱 보유해서, 그렇죠? 어제 사서 오늘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SK바이오팜 약간 스윙 중기 패턴이지만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조금 비중 관리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4, 5%대,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보유를 기본적으로 하시던 분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수익을 또 인증을 해 주셨는데 12일부터 25일 해서 430만원 정도 수익 봤다고, 혼자 매매할 때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회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8년짜리 적금 하나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23% 정도의 수익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수주가 떴습니다. 한 매출의 한 3%대 정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죠. 어쨌든 돈 잘 보고 있다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또 24%대, 아직 24%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현제약도 8%, 6%, 그렇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똑같이 소개를 해드려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챙기지만 어떤 분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리딩에서의 차이가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끔 분할로 대응하든 전량을 매도를 하든, 또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절반 매도를 했어요. 4%대에서.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또 오늘 다시 또 올려줬으니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절반만 매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코도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유튜브 추천주도 메모를 다 해요. 18일부터 소개를 해드렸죠. 18일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갖고 오신 분들 또 오늘 급등 나오면서 수익도 시원하게 챙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미세한 관심이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술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지만, 기술적으로 뭔가 위험성을 띌 것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할 거예요. 왜? 다시 사면 되죠. 수익권이니까 수익권에서 몇 %라도 매도하고 또 다시 사도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보제약과 BC월드 제약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안 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경보제약은 1,500원을 노리고 계시면 됩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1,500원 부근을 쬐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BC월드 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려왔죠. 좋아요. 60선 부근에서 잡으시면 되는데 27,000원에서 21,0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고, 단기 스윙 패턴으로 둘 다 단타지만 또 반응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스윙 패턴까지도 괜찮은데, 대부분 웬만하면 단타,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3% 정도 잡으시면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27,000원에서 21,000원 부근,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경보제약과 BC월드 제약. 제약주는 꾸준하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사실 좀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매력이 좋은 종목들을 단타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 감안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한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추천주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마냥 또 사놓고 물려 있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손절도 여러분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략과 대응이에요. 매수만 열심히 해놓고 나는 손절 1%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냥 들고 있고 언젠가 올라오겠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죠. 코스피 우량 종목들로.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두는 것도 맞지만 내 성향이 뭔지도 모르고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담고 손절 없이 가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적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1%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을 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나 좋은 단가에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처럼 뭐 신한지주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런 것들로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저는 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장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커진다? 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단타 종목들은 또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 종목들 비중만 관리 잘 되어 있으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오버되면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박앤세일이 들어와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더 빠지기 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시장이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 전에 지금 아직 괜찮다 근데 비중이 좀 많다 하시는 종목들 정리하세요. 분할로 정리하세요. 분할로. 후딱 전량 또 팔아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 물량들 시장이 조정 나오면 다시 편입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대응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좀 많이 어렵다 종목을 또 고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충분히 잘 해서 한번 같이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